여러분, 집 짓기 준비하시면서 바닥 난방은 뭘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업로드해드렸던 건식 난방 6가지를 한 번에 몰아보실 수 있게 건식 난방 6종 몰아보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차근히 시청해보시면 바닥 난방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우와, 이게 XPS 소재라고 하는데 눌러보니까 아까 그냥 칼로도 잘리는데 이거 되게 약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엄청 짱짱해. 아예 안 들어가요. 널 바라보는 내 맘이 지쳐 널 바라보는 사랑에 지쳐 오빠의 싱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Here I am with just the party time tonight tonight Here I am with just the party time tonight tonight 너 때문에 잠 못 자 나도 잠 못 자 오늘도 너 때문에 잠 못 들어 이곳을 구독자이신 건축주님께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을 하실 생각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어떤 난방원이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 보일러 습식으로 보일러 엑셀관을 깔면 좀 겨울에 동파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건식으로 일단 시공을 하기로 그렇게 건축주님이랑 이야기가 됐는데, 뭐가 좋을까? 저도 박람회 다녔던 것과 그리고 인터넷 서칭이랑 이런 걸 쭉 하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초발열체선 난방시공이라는 좀 생소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난방시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님한테 그걸 또 보여드렸더니 그걸로 난방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오늘 그 시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DIY 셀프 시공이 가능한 그런 시공법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건식으로 직접 시공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의 대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지으시면서 2층에 허가 면적이 아닌 그런 다락방식으로 그렇게 시공을 했을 때 또 보일러가 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혹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께서는 이 영상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괜찮다 싶으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깔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공하는 모습이랑 대표님 인터뷰 영상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죠? 지금요, 찜질방에 난방 시스템, 초발열체, 열선 난방 시스템 시공하고 있습니다. 초발열체라는 게 사실 저도 인터넷상에서 보고 되게 생소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갖고 이거 이런 신기한 게 있네.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생각보다 전기료도 싸고 그리고 뭐 전자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또 설치도 쉽고 그리고 시공비도 자기가 셀프 시공하면은 재료 사갖고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시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설명해 버렸네요. 한번 이 지금 취급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초발열체 열선은 실제적으로 원적외선 복사열이 굉장히 좋은 난방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공이 간편하고 누구나 남녀여서 셀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공은 바닥이나 벽, 천장 부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 난방 시스템을 가능하게 시공이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생각보다 이런 건식 난방, 이것도 건식 난방이죠? 건식난방. 습식하고 건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식 난방입니다. 건식 난방 시스템 중에 전기로 하는 게 은근히 그래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취급하고 계신 이 초발열체선의 가장 이제 차별화된 어떤 특장점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전기 난방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거의 뭐 전기 난방들이 이제 바닥만 소비자들이 난방을 할 때 바닥만 따뜻하다. 그런데 우리 초발열선은 이 복사열, 온적외선 방사율이 다른 제품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공기를 먼저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공기를 먼저 데피는 것이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이 나오면은 찜질방 시공하면은 건강에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타사들이 우리 원적외선 이 초발열선 열선을 가지고 이 찜질방 및 이런 그 온열부수를 많이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찜질방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협력업체 형태로 이거를 갖고 가서 시공해 주시는 거죠. 원자재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해서 하면은 좀 그래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사면은 좀 저렴하게. 예, 아무래도 구매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하고 셀프 시공이 가능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시공하는 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실래요? 지금 1차적으로 여기는 찜질방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모듈, 이 모듈을 가지고 600에 1200짜리 모듈이 있어요. 이 시공을 하게끔 열선을.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 규격에 맞게끔 시공을 합니다. 이것이 평당 한 5장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근데 대표님 꾸rum꾸rum 이러신 거 보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저 전라도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감이 재밌으셔갖고 예.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바닥에 시공을 한 다음에 우리 열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SP 코리아에서 열선을 갖다가 규격에 맞게끔 찜질방은 20m, 일반 난방은 22m, 23m, 24m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난방, 우리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좀 온도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열선의 구조가 틀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단열, 이 집에 옛날 구옥 같은 경우는 단열이 잘 안 돼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열선이 좀 칼로리량이 넣기 때문에 열선을 작게 쓰고, 또 요즘에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열선을 갖다 좀 길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지금 설치하는 과정을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지금 여기 그 찜질방인데요. 예, 찜질방은 우리가 20m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찜질방 모듈을 깐 다음에 열선을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엑셀 모양으로 우리가 그 습식 엑셀 깔대기 그 시공 방법은 비슷합니다. 모듈을 깔고 열선을 유턴해 가지고 지그작으로 깔게 됩니다. 엑셀 배관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까는 거죠? 그리고 열선이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 열선이 이 검정선하고 이쪽 보시게 되게 되면은 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공하기 간편하기 위해서 한쪽 우측 쪽으로는 여기에서는 검정선이 가 있고 좌측 쪽으로는 흰선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영 방식으로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좌측 흰선은 흰선대로 연결하고 검정선대로 연결해 가지고 컨트롤 쪽으로 열선을 연해고 아웃부분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개인이 셀프 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3평 정도 기준으로 셀프 시공하면 이 난방 시공 비용이 얼마 정도 들립니까? 셀프 시공하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당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평 기준 했을 때 그 찜질방은 실질적으로 칼로리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온도를 기본적으로 42도까지 대부분 설정을 해놨고 우리가 찜질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몸에 우리가 신부열도 데풀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그
우리 그 관절염이나 예를 들어서 많은 통증이 완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만 시공한 것이 아니고요. 이 찜질방은 바닥, 보통 벽으로 해가지고 그 칼로리량을 맞춰가지고 우리 맞춤형 우리가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찜질방용이니까 이제 벽체에다가도 지금 이 난방 시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벽체는 지금 아직 이 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연결해서 시공할 건데요. 이 1200, 바닥에서 1200 정도 우리 그 모듈 높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 난방 시스템을 벽면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도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평당 15만 원에 이 일종의 얘가 단열이죠. 바닥 단열까지 되면서 위에 저 은박이 저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열 전도율이죠. 전도를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예, 굉장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재질은 대부분 EPS가 있고 XPS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EPS는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수출폼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XPS는 주로 재질이 자동차 범버나 우리 하이바 안쪽 그 보호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소핑크, 아이소핑하고 유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열 효과가 이 그 EPS보다도 한 5배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소핑크 한 장이 어쨌든 바닥에 추가로 깔려서 단열이 되면서 그 위에 이 알루미늄으로 되는 요게 알루미늄 뭐죠, 여기? 엠보싱 알루미늄입니다. 엠보싱 알루미늄. 저게 이제 또 열을 전도까지 시켜주는. 이제 여러 가지 시공이 있는데요. 타사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다른 데는 건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EPS를 깔고 엑셀이나 열선을 깔고 위에다가 아연동판을 많이 이 시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와 타사 제품 구별하기 위해서 좀 경력이 이것을 시공을 간편하게 해서 일체형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하겠네요. 예. 간편하죠. 이 본사 쪽으로 전화를 많이 와가지고 우리 전화상으로 설명해도 대부분 시공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가 삐뚤빼뚤해갖고 힘들 텐데 재단도 그냥 커트칼로. 커트칼로 재단이 가능하고요. 그럼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전기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이게 컨트롤로 다는 것만. 그것만 좀 주의해가지고 하시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 전기 지식만 가지고 계시게 되게 되면 누구나 이거 시공이 간편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나는 전등 하나 안 갈아봤다 그런 사람도 설명서 보고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힘들 것 같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전등 전도는 그래도 갈아보신 분들. 알겠습니다. SP 코리아에서 지금 바닥 요 건식 난방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마감재도 지금 시공을 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혹시 어떤 시공이신가요? 우리가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SPC 마루는 실질적으로 재질은 이제 그 돌마루라고 흔히들 소비자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돌마루요? 근데 SPC 마루가 우리 제품하고는 찰떡 구마인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좀 빠르고 실질적으로 복사열도 또 이 상승 효과가 있어요. 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돌에서도 원적 개선이 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원적 개선이 그 지금 이 초발체선에서 나오는데 방출하시고 그것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이것은 이제 특히 강마루나 이 원목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다가 본드를 발라서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이 본드 발휘를 전혀 안 하고 바로 위에다가 SV 모듈 깔고 열선 깔고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본드 발휘를 안 하니까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맞습니다. 시공법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많이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 전기 필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시공비는 뭐 셀프 시공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제 전기 비용이, 그러니까 전기료를 얼마나 이렇게 더 줄일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전기료는 우리가 지금 평당 소비 전력이 난방 같은 경우에는 한 320와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열에 따라서, 주택 단열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찜질방은 보통 소비 전력이 한 380와트 정도, 그 정도 칼로리는 맞추고 있습니다. 평당 300와트 수준으로. 네, 예. 그러게 되게 되면 타사 대비 지금 전기 그 난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 되게 되면 우리가 거의 한 30%에서 한 50% 절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요거 일반인들이 그래도 아리까리해서 나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서 선택해도 돼? 이러면 어디 가서 체험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 본사에 실제적으로 그 찜질방 0.8평형하고 그리고 1인용 부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라도 본사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 체험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시공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이 보온재가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소난방에서 쓰는 바닥 보온재는 어떤 건가요? 이거 타일도 시공돼요? 본드 칠하는 강마루도 시공돼요? 일단은 피아노 올려놓는 거 큰 문제 없을까요? 손 시려. 안녕하세요. 이곳은 충남 금산인데요. 미소난방이라고 하는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 공장이 있는 곳에 찾아와 봤습니다.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건식난방 방식과는 뭔가 다른 차별성이 보이던데요. 건식난방으로 바닥난방 생각하고 계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점이 다른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줄 때 900에 1800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900에 1800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 테두리 3면을 CNC를 이용해가지고 엔드밀로 900에 1800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미소난방의 지금 시공 방식을 좀 보고 왔거든요. 예. 제가 그동안 다양한 건식난방 방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미소난방은 좀 뭔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저희 미소난방만의 차별화된 시공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들어가서 샘플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대표님, 일단은 미소난방 이러니까 뭔가 정감이 가는 느낌이 있는데 예, 이름이 좋죠. 네,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저희 와이프가 지은 이름인데요.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난방을 만들자 해서 미소난방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귓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홈페이지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확실히 기존 건식난방에서 뭔가 살짝 단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이 미소난방으로 보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업체들은 미리 만들어진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안 되는 곳은 이제 스스로 가공을 하거나 만들어서 난방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업체들마다 제품이 다 다르지만 네. 난방관이 지나가지 않는 길에도 불필요하게 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각 금형으로 가공된 제품을 이제 가로 세로 원하는 곳을 가려다 보니까 네. 가로도 난방관 길이 있고 세로도 이제 난방관 길이 있는 것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전에 그런 제품이 있었지만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CNC로 이제 난방관이 들어가는 길만 가공을 해서 난방관을 집어넣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현장을 먼저 가서 실측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나요? 뭐 일단 뭐 CAD 파일이나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 기본적인 견적은 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일일이 현장에 실측을 해가지고 거기 평면에 맞춰가지고 이제 한 장 한 장 가공을 해서 가서 설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신축 같은 경우는 도면이 바로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도면을 받으면은 그걸로 이제 견적 산출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도 한번 가서 실측을 해서 지금 현장 상황에 맞게끔 다 여기 공장에서 CNC로 가공을 해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완전 맞춤형이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 맞춤형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다른 업체보다 한 번 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도면이 나와도 처음에 나온 도면하고 마지막에 지어지는 현장이 어디든 꼭 수정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나온 도면만 믿고 제작을 했다가는 현장 가서 랑펴 보기가 일쑤죠. 실측을 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도 파악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보강 공사를 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현장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다시 재견적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견적으로 도면 받아서 하고 여기 현장 나가서 실측하면은 또 그거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현장에 맞게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장 그렇게 한 번 더 나가고 맞춤형으로 재단을 해서 나가다 보면 현장에서 설치할 때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번 나가시고 여기서 가공하는 게 조금 더 공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솔직히 이제 건축주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저렴하게 난방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죠. 저도 뭐 물건을 살 때 네. 가능하면 싸게 사고 싶고 네네. 다 인간의 또 똑같은 마음인데 중요한 건 한 번 설치를 하면 네.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동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낮은 가격에 공사를 하고 나중에 뭐 AS는 나몰라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는 사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구성이라든지 뭐 30년 이상을 써도 없게끔 설치를 해드리고 싶어서 맞춤형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다 CAD 도면을 다 네, 그려서 맞습니다. CNC 가공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AS 문제도 발생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거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견적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CAD 작업도 대표님께서 직접 다 하시는군요. 이 도면 작업을 하면 여기 난방관의 길이라든지 방열판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추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CNC에서 가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면을 또 따로 분리를 해서 만들어요. 라운드 부분, 이제 가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시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CNC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지금 샘플 판넬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예전에 제가 건식 난방 하는 걸 몇 번 봤었는데 밑에 보온재들, 그러니까 단열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배관이 들어가는 형태들은 이 보온재가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소난방에서 쓰는 바닥 보온재는 어떤 건가요? 발포 폴리스티렌 특허를 쓰고 있습니다. 발포 폴리스티렌. 폴리스티렌. 요거를 지금 CNC 가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 XPS 같은 경우에 지금 몇 T까지 지금 미소난방에서는 가능한가요? 저희는 30T가 기본이고요. 네. 뭐 최대 100mm까지. 그러니까 10mm 단위도 기본적으로는 가능하고요. 5mm 단위가 되면 이 10mm 단위의 단열재를 이제 5mm를 깎아서 특수한 경우에 네. 예를 들면 사무실과 명상실이 다르다. 네. 뭐 사무실은 일반 데코 타일을 깔고 싶고 명상실 같은 곳은 뭐 원목마루를 깔고 싶다. 그럼 마루의 두께에 따라서 바닥 단열재에 따라서 두께가 차이가 나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려면 이거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까 사실은 그 CAD 도면으로 미리 실측해 갖고서 뭔가 재단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 저도 시공 많이 촬영하러 나가 봤거든요. 예. 뭐 현장에서 그냥 칼로도 뚝딱 잘라서도 붙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이 XPS 이 단열재의 두께도 정밀하게 미리 단위로도 좀 맞추신다고 하니까 이게 확 오네요.
CNC의 장점이죠.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대표님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예, 말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방에는 보통은 마루를 깔기를 원하시니까 요즘 뭐 SPC 돌마루도 깔고 아니면 그냥 강마루 많이들 시공을 일반적으로 하시니까 그렇죠. 마루 두께는 보통 10mm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0mm 이상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예. 그러면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 같은 타일재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럼 얘가 가능합니다. 단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단차가 나면은 문, 턱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요즘 로봇 청소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로봇 청소기 가다가 예. 이것 때문에 턱 해갖고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예, 생길 수가 맞습니다. 있고. 예. 근데 그거를 이 단열재 시공 단계부터 두께를 맞춰갖고 정밀 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방열판이라든지 저희 갖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네. 높이를 맞춰드립니다. 그게 가능하답니다. 네. 그거 정말 이건 다른 건식 난방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장점이 될 수 예, 있겠네요. 아마도 저희밖에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미리 실측하고서 현장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 왔고요. 요 단열재 위에 보니까 지금 요게 이제 방열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게 알루미늄으로 된 건가요? 어떤? 갈바름이라고 하죠. 아연 동원 강판은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네. 이런 무늬가 없죠. 네. 근데 이 갈바름이라는 거는 갈바름 이 도금층에 네. 제가 알기로 알루미늄 성분이 50% 이상 들어가 있어요. 두께를 따지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게 이제 가서 펴지면 이런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아연 강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아연 도금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갈바늄은 아연 플러스 예,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포함이 돼서 이 도금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기에도 이게 두께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0.5T입니다, 이게. 0.5T요. 0.5T면은 제가 얼뜻 지금 여기도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이 지금 거기가 벽체로 0.5T 죠. 가벽이 돼 있는데 0.5T 쓰는 데도 많지 않아요. 0.3, 0.45. 0.4 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두껍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해주는 역할이 네. 첫 번째는 그 난방관, 요 난방관이 여기 이렇게 삽입이 돼서 네. 아, 이게 그냥 얹어 놓는 형태가 아니라 꽉 끼워서 쏙 들어가게끔 되어 있네요. 예, 기존에 보면 보통 난방관 위에다가 뭐 보드라든지 뭐 예, 뭔가를 깔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닿는 면은 이 한 접점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건 보시다시피 원형으로 감싸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감싸지게 되니까 그만큼 여기에 온수가 이렇게 전달이 열 전달이 잘 되겠네요. 난방관에 난방열을 날개로 이제 펴서 바닥 마감재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차별성이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런 코너 쪽에 무늬도 있는데 요런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건 이제 곡선부라고 그러죠. 네. 난방수에 열이 들어가면 이게 늘어나요. 얘가 이제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고 치면 길게 빠져요. 또 얘가 또 하중 지지하는 또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죠. 온수가 지나가면 얘도 이제 늘어나야 되니까 늘어나는 것도 잘 내구성 있게 잡아줄 수 있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옆에 보니까 이 설계도면 지금 갖고 나오셨는데, 예, 이게 조만간에 이게 설치할 건데요. 이게 설치도예요. 이야, 도면만 보내주시면 이렇게 남발행을 해가지고 제품을 제작해서 뭐 누구한테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건 요게- 가공도죠. 예. 요게 이제 CNC로 가공될 가공도 배관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타공될 거, 예, 곡선부가 있죠. 곡선 부분들이 나와 있고 여기 배관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예, 비어 있게 맞습니다. 되어 있네요. 그냥 저희가 보통 시공을 하면 그냥 평단가로 대충 때려 갖고서 견적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측해서 도면을 뽑아버리면 오히려 좀 견적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보통 견적을 낼 때는 건평 곱하기 0.8을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현장 실측 후 예. 작업 범위 논의한 이후에 네. 다시 재건적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싱크대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이미 되어 있어. 거기에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때
굳이 거기 안에까지 다 감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싱크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접합이 되어 있으니까 네. 하부 쪽에 걸레바지를 빼내고 네. 그 앞에까지 설치를 그쵸. 해드리고요, 보통. 보통 이렇게 서서 설거지하는 그 발 닿는 고기에 싹 지나가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몇 평이야 이러고서 하면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는 평수가 면적이 만만치 않은데 예. 미소난방은 그게 빠질 텐데. 그 도면을 네. 그리고 나면 네. 그 도면을 보내드려요. 몇 제곱미터하고 뭐 평수는 몇 평이 나온다. 그 명기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재비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작을 착수해서 원하시는 날짜에 가서 설치를 해드립니다. 이 방열판 위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감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이거 타일도 시공돼요? 본드 칠하는 강마루도 시공돼요? 이런 걸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건식 난방은 이 바닥 마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 이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미소 난방은 과연 마감재를 어디까지 시공이 가능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장판, 강마루, 강화마루, 돌마루. 장판부터 SPC 돌마루까지 그리고 본드 발휘가 되는 강마루도 강마루도 가능합니다. 시공이 가능하다는 예. 얘기죠. 자, 지금 이게 방열판인데 위에 뭔가가 붙어 있네요. 요건 뭔가요? 그게 돌보드라고 돌보드. 예, 돌마루를 만드는 이 원판이에요. 아, 이게 SPC 돌마루랑 같은 재질입니다. 재질인데 예. 무늬를 코팅하지 않은 그렇죠. 그 원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요것도 그냥 깔끔한 게 뭔가 장판 깐 것 같은 느낌. 예. 그냥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설치를 이렇게 네. 해드렸더니 네. 이제 바닥 마감재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이제 돌마루 일체형을 만들게 된 거예요. 바닥 난방하고 돌마루까지 저희가 한 번에 설치해드리는 타입. 요거는 돌보드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어쨌든 같은 원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SPC 돌마루로 바로 시공을 하는 그런 원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강마루, 예. 돌보드에 강마루 이렇게 시공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시공할지를 계획을 잡으셔야 단열재의 두께도 맞춰 갖고서 가공을 해서 그렇게 시공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건식 바닥 시공을 하신 지 10년 이상 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예, 그러면은 시공해 보신 경험으로서 바닥 마감재는 어떤 게 가장 좋나요? 이게 선택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선택 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그냥 이걸로 선택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것까지 한번 설명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난방관을 깔고 돌마루나 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보일러에 연결을 해서 난방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보드를 깔든 돌마루를 까는데 뭐 이전에는 강화마루도 깔아봤고 강마루도 깔아봤지만 가장 열이 빨리 올라오는 게 돌마루예요. 한겨울에 바깥에서 추워서 떨다가 들어왔을 때 딱 보일러 돌리면은 그렇죠. 바로 좀 예. 데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일단 10년 동안 바닥 시공을 해보신 입장에서 SPC 돌마루를 추천하신다고 일단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참고해 보시고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식 난방 이러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게 바닥 꿀렁거림. 그리고 시간 좀 지나면은 바닥이 좀 내려앉는 경우들이 있더라. 요거 염려하시는데 10년 해보셨으니까 이제 왜 그런 게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막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개선해서 만드셨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게 바닥 마감재를 이제 뭐 강마루든 강화마루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바닥 평활도예요. 바닥 평활도가 안 좋으면 어떤 거를 아무리 좋은 걸 깔아도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미소난방 같은 경우에는 현장 나가서 미리 실측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이게 미리 파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평활도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면 요거 이렇게 수평몰탈 해갖고 미리 좀 하시면 좋겠다는 조언도 가능하시죠? 그럼요. 조언이 아니라 100% 말씀을 드리죠.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저희는 설치 못합니다 이러고서 나온 적도 있으세요? 여러분 일단은 시공업체가 기초 칠 때부터 이 평활도 잡는 거 신경 쓸 수 있도록 건축주님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시공 상태를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어떻게 하면 평활도를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미리 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그게 원판이 좋아야 뭐든지 오래오래 예, 하다가 베이스가 좋아야 나중에 모든 작업이 순조로워지잖아요. 이 바닥면의 평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평활도가 어느 정도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0.5T짜리 이 방열판이 생각보다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으로 나오는 돌보드가 요게 몇 밀리죠? 그건 이제 3mm인데요. 아, 요것도 적지 않은 두께네요. 엄청 이게 또 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피아노 올려놓는 거 큰 문제 없을까요? 예, 그럼요. 교습소. 치료를 거기에는 하셨구나. 하도 우려를 하셔가지고 네. 저기 그 고급형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마루를 동그랗게 강호를 해서 네. 그 다리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해드렸어요. 아, 아직까지 연락 없으신 거 보니까 괜찮으신가요?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4년은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4년 동안 피아노 올려놓고 교습소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괜찮네요. 더군다나 대표님 미소난방의 지금 장점은 어쨌든 실측하고 캐드 도면으로 미리 맞춤형으로 다 재단을 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도 미리 상담하면서 이제 맞춤형으로 그려갖고 현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미소난방의 특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알아보니까 살짝 저도 이 꼬리가 충분히 미소 지어질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미소가 이만큼 올라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존에 하던 습식 난방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금전적인 거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가 빠르다는 거, 마루까지도 한꺼번에 바닥 마감재까지 하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비교한다면 오히려 더 저렴하죠. 단열재에다가 난방관을 넣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존 습식하고 건식이 뭐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 어느 시험소에서 시험해 본 결과 30% 이상 난방비가 절약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 단가라든지 이 구성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저희 미소난방 네이버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블로그에 가격 공개도 다 해놓으셨나요? 네, 애초부터 저희는 가격 공개를 해놨습니다. 네. 더보기 설명 고정 댓글에다가 좌표 깔아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미소난방의 특장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꽂힌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밑에 들어가는 요 단열재를 100mm까지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걸 정밀 가공을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초 하단부에다가 단열재를 안 넣고 습식 난방을 하면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들이 종종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 건식 난방하면서 나는 좀 바닥에 좀 과하게 단열재를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50mm를 써도 되고 100mm를 써도 되고 맞춤형으로 요 난방하면서 바닥재까지 한 그렇죠. 방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공기도 엄청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절감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게 저는 일단은 확 오네요. 거기다가 마감재 선택에도 되게 자유롭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실제로 시공하는 현장도 한번 공개를 해주신다고요? 그러셔요. 조만간 여러분들께 이 미소난방 어떻게 시공되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시공 모습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돌청소은 시공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제가 집 싸지 않을까? 초반을 깔고 밟으면서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식난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요. 구옥에 난방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철거하기도 힘들고 건식난방밖에는 사실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신축 건물을 지으시면서도 ALC 주택이나 목조주택에 건식난방을 설치하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에 있는 153 건축에서 ALC 주택을 짓고 있는 그 공사 현장, 제가 일전에 기초 시공 과정 한번 인터뷰한 거 보여드렸죠. 그 현장에 건식난방을 오늘 설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 설치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치하는 건식난방은 온돌천국이라는 브랜드의 건식난방입니다. 이 건식난방이 기존의 건식난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 몇 가지를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1, 2층 시공이 아니라 다락방에 준공후에 건식난방으로 또 설치할 때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식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온돌천국 시공을 한다 그래서 달려와 봤는데요. 예. 벌써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온돌천국의 건식난방 설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실래요? 이제 먼저 현장에 1시간 정도 빨리 와서 바닥 청소를 전부 다 하고 깨끗이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바닥에 본드를 도포를 해요. 본드를 도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받은 수성 본드를 바닥에 도포를 하고 양생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희 난방 패널을 한 장씩 붙여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바닥에 이렇게 우리 고밀도 압축 엑스프레스가 깔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에서만 생산을 해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엑스프레스 특허 상품보다 더 고밀도로 더 강하게 해서 우리 야베세네텍 상호를 딱 마킹해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온돌천국에서 일반 유통하고 있는 네. 특허 상품보다 더 고밀도로 요청을 해서 예. 그렇게 제작을 해온 상품이라는 거죠? 예. 그럼 요 골파진 부분에 지금 엑셀 파이프가 들어가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갈바리움으로 절곡에서 만든 열전도판이 들어갑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진짜 난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두꺼운데 몇 T짜리예요? 0.6T입니다.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는 또 이제 처음 봐. 이 갈바르면 알루미늄이 60% 이상 도금된 철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전도율도 좋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물에 잠겨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갈바륨이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열전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벽면 파이프가 휘어져야 되나요? 휘는 부분에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띄어가지고 이렇게 꽂는데 먼저 한 줄을 기준 잡기에서 쫙 이렇게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전체를 다 바닥에다가 촘촘하게 까는 겁니다. 지금 온돌천국에서는 바닥에 엑셀 파이프로 온수난방을 하는 게 상품이 하나 있고 예. 그게 일반적으로 설치하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엑셀 파이프하고 똑같은 구경에 알루미늄 파이프에 무작위 열선을 넣어서 하는 전기 난방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 전원주택 지으시면은 단층으로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단층 짓고서 뭔가 좀 아쉬우니까 다락방 많이 구성하시는데 다락방이 원천적으로 난방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온돌천국 제품으로 이걸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수온돌도 있지만 전기 난방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효율이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필름 난방에 대비해서 전기 사용료가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필름 난방처럼 바닥만 따끔거리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바닥도 따뜻하고 공기도 따뜻한데 사용료가 필름 난방의 3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2층 타락에 설치할 때 우리가 태양광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그 전기 누진세 걱정 없이 가정집에서도 아주 우리 전기 난방을 따뜻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돌천국에서 이렇게 시공하신 지가 업력이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제 아들이 지금 막둥이 아들이 36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예,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정말 꽤 오래됐네요. 예. 20년 가까이 이렇게 실행을 해 오시면서 몇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텐데 고열에 전기 난방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변형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어나지는 않던가요? 전혀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보일러들은 70도 정도의 물이 데펴질 수 있게끔 온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엑스패스가 녹는다든지 쭈그러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는 겁니다. 고밀도 고강도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대표님, 지금 바닥에 고밀도 압출법 단열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25mm입니다. 지금 바닥에 특별히 이 엑스패스를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꿀렁거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꿀렁거림이 없으려면은 바닥이 아주 좋아야 돼요. 모든 시멘트 바닥이나 방바닥은 눈으로 보기는 안 뜯은 것 같아도 패널을 깔아놓고 나면은 다 띠뚱거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밀도 엑스패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본드로 접착해서 붙이는 이유가 바로 꿀렁거리고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없이 하려고 지금 본드 발라서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보일러 자체가 물 온도를 70도 이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가 뭐 50도, 70도, 80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알루미늄을 전체 깔거든요. 전체 알루미늄 된 제품들을 까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엄청 좋아요. 고급자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 뜨거운 물이 43도만 돼도 그 탕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바닥이 43도 이상, 45도 이상 되면 그 누워서 잘 수가 없는 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 아주 편안한 여기는 진짜 내가 자고 싶다 할 정도의 방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너무 뜨겁다 이런 방은 아닙니다. 제가 온돌천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요. 예. 저한테 들어오는 온돌천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바닥재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어떤 거든 시공이 다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예. 공장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포졸란 보드를 예, 지금 예. 생산하시는데 예. 그게 여기에 결합돼서 지금 설치가 되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이게 깔리면 네. 여기다 깔아 놓으면 이제 건축주분이 강마루를 까시든 뭐 SPC 마루를 깔든 장판을 까시든 아, 예. 타일도 가능하고 장판도 가능하고 일반 본드로 시공하는 강마루도 가능하고 SPC는 당연히 예, 예. 가능한 거고 예. 그러니까 건축주님들의 바닥재 인테리어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습식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당연하죠. 습식보다 수명도 더 길고. 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들어봤을 때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데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 또 많이들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온돌천국은 시공하는데 비용이 예. 어느 정도? 아마 제가 제일 싸지 않을까? 다른 제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하이브리드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시공까지 평당 19만 5천 원이니까 아마 저희가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 온돌천국의 건식난방 일반 개인도 셀프 시공이 가능할까요? 아주 가능하게 만들어놨죠. 큰 손자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5학년짜리 손자도 설치합니다. 방 하나 정도. 셀프 시공 원하시는 분들은 옛날 부엌이라고 너무 춥게만 살지 마시고 예. 부모님 댁에 직접 휴일 연휴 때 싸들고 내려가서 직접 설치해드리면은 효자 효녀 소리 들을 수 있겠네요. 혹시 홈페이지에 뭐 영상으로 셀프 시공 가이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온돌천국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라서 하기 편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요 밑에다가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좌표 띄워 드릴 테니까요. 이곳에 설치하는 영상도 공유를 해 드릴 테니 보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온돌천국에 지금 시공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다른 건식 난방에는 없는 공정인 것 같은데 이런 친환경 본드를 먼저 칠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하고 있는 건 수성본드 도포하는 작업이고요. 이제
이제 다른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작업 후에 필스 적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 본드를 해서 저희 패널이 바닥에 딱 붙게 된다면 그런 작업 하지 않아도 훨씬 더 단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스나 또는 천 작업을 하지 않고 패널 깔게 된다면 처음에는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게 최소 5년에서 10년, 많게는 20년까지 쓰셔야 되는데 언제 하자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 번거롭지만 수동 본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지금 배관이 다른데 여기는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공간에 따라 난방 부스를 나누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난방 항구에 SFR2가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입수 온도와 출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일러의 가동 시간이 늘어나요. 보일러가 가동한다는 건 연료를 쓴다는 거니까 그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고자 난방 부스의 길이를 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연료 절감 차원에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항구가 너무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공간에 맞게끔 최대한 잘 분배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포졸란 보드가 포토칼이랑 일반 목공용 톱으로도 가공이 가능하네요. 예, 저희는 그 두 개로만 재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장비인가요? 명칭은 누름판이고요. 누름판. 무게는 8에서 10kg 정도. 기본적으로 홈본드를 이용해서 접착은 시키지만 이게 꽉 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무게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실하게 압착시키기 위한 도구군요. 이제 단차를 보드와 보드의 단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단차가 줄어야지 그 위에 마감재가 깔끔하게 나와요. 그냥 또 나는. 속고보드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 그렇죠. 속보드는 만지면 부스러진다는 느낌이라면 얘는 일단 손으로 부서질 수가 없어요. 망치로 밑으로 깨야지 깨지는 거라서. 보시면 처음에 이 노란색 골드폰 깔 때는 건축주님께서 이거 돼요? 라고 그쵸.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여전판을 끼우면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하시고 이제 팔고 지나가고 포즈란을 깔고 밟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더 만족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딱딱함이 기존 제품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꿀렁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 표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과 그리고 아까 이 열전도판 깔렸을 때 제가 뛰면서 기분이 조금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 요거랑 지금 이것 가면서 오 이 느낌이랑 건축주님 마음은 다 똑같군요. 시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초보자가 깐다 그러면은 한 3시간 정도 이 정도 면적을 까는데
재단하는 방식은 일반 초보자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재단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회사 사무실 건식난방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바닥에 지금 여기 까는 게 이게 뭐죠? 예, 요게 XPS라는 소재의 알루미늄 박판을 접착을 시킨 건식난방 소재입니다. 네. 지금 몇 미리 정도 되는 건가요? 요게 두께는 25mm고요. 네. 박판까지. 그리고 최종 마감은 우리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하중 때문에 우리가 9mm짜리 CRC 보드 덮으면 그게 마감입니다. 대표님, 두 분이서 지금 손발이 너무 잘 맞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 이 공간 지금 단열재 설치하시는데 굉장히 빨리 설치가 되네요. 예, 요거는 빨리 돌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소재가 가볍고 가벼우면은 약하다는 그런 인식인데 요 CS 코리아 제품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엑셀 12mm가 요 사이사이에 다 껴지면은 엑셀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여기에다 9mm짜리 CRC 보드를 덮으면 제곱미터당 기본 다른 데가 35kg를 견디거든요. 하중의 비중을 얘는 350kg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같은 걸 놔도 하중에 전혀 지장을 안 주고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 정도는 초보자가 깐다 그러면은 한 3시간 정도 이 정도 면적을 까는데 저희 같은 2인 1조로 깐다 그러면 CRC 보드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깔립니다. 아, 그 여기가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요 공간이? 이게 지금 우리가 면적으로 따지면 요 면적이 한 6평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 6평 정도짜리 방은 3시간 정도, 전문가는 1시간. 그렇죠. 아. 비전문가들도 지금 들고 있는 게 여기 절단용 칼이거든요. 네. CRC 보드는 하드웨어라 걔는 뭐 칼로도 몇 번을 거서 꺾으면 꺾이지만은 걔는 목공용 핸드 스킬 같은 걸로 자르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 소재 자체로는 얘는 칼이라고 조깃대 자나무 하나만 있으면 다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예비 건축주분들이 네. 본인 집을 직접 시공하려고 해도 네. 지금 CS 코리아 요 건식난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충분하죠. 이거는 다른 데 거랑 틀리게 우리가 모 제품 다른 회사 제품들은 EPP 보드라는 데다 호스를 끼고 철판을 덮어요. 그걸 전도체라 그러는데 대신에 그거는 위에만 철판이 닿아서 전도시키는 방식이고 저희 제품은 이 홈에 호스를 집어넣으면 홈을 3면을 닫고 4면 맨 위에는 CRC 보드가 닿기 때문에 전도되는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호스의 물의 온도를 전부 다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타회사 제품들은 우리가 장단점은 있겠지만 타회사들은 호스를 넣으면은 위에 철판을 덮으면 밑에는 닿는 전도체가 없어요. 위에 맨 윗부분 닿는 열로 그걸 전도를 시키니까 호스의 온도에 실질적으로는 4분의 1만 쓰는 거예요. 저희 거는 전부 감쌌기 때문에 얘를 100%를 다 위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재단하는 방식은 일반 초보자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재단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방법을 알면 목수들이나 마루 하시는 사장님들이 흔히 하는
자 없이 하는 방식이 이게 똑같은 크기죠, 이게. 그러면은 이 원장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얘를 잘라서 넣을 거를 집어 넣고 얘를 그대로 이 윗장에 이렇게 맞추고 얘를 자르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칼로 대신에 초보자들은 이걸 딱 맞추려고 아주 고생들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서 5mm나 벽에서 이렇게 띄워서 여기를 밟고 요게 조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으시고 여기 코너니까 어렵지만은 이렇게 한번 긋고 두 번째 힘을 주셔야 돼. 처음에 힘을 주다가 칼날에 다치시는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얘를 빼고 요거를 그대로 꺾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딱 꺾으면 꺾였죠. 조기대를 쟀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넣으면 그대로 들어갔죠. 초보자들도 일반 건축주님들이나 기술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자재를 사다가 셀프 시공하실 때 벽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놓고 우리가 튀어나온 데들은 나중에 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또 들고 밑에 넣고 놓고. 그럼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장이 다 덮어진 상태에서 여기 요만큼이 남았을 때 이렇게 하고 뭐 줄자로 재고 이래갖고 여기다가 긋고 뭐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전장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단될 거를 놓고 그런 다음에 요 공간이 조금은 남는 게 좋으니까 한 5mm 정도 띄우고 5mm 정도 띄우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기대 삼아서 칼로 처음에는 천천히 살살 길만 낸다 생각하고 생각보다 되게 스무스하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세게 맞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 들어서 빼내시고 뭐 얘는 꺾을 것도 없네. 바로 돼서 이렇게 돼서 그냥 맞추면 쏙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요 칼날은 1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칼이 조금만 안 든다. 100원을 빼시고 왜냐면 이걸 아껴 쓰신다고 하면은 시간이 3배는 더 걸려요. 자, 이러면 벽 재단이 끝났어요, 한 벽이. 그럼 여기는 다 채워진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호스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호스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따라 정말 이상해 나도 모르는 새 선명하게 새겨져 버린 너와 나의 일상 날 위해 펼쳐진 선물 우리 같이 걸어볼까 어렵겠지만 잊지 못할 사실을 말해줄게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과 많은 비밀로 가득 찬 입가에 머금은 웃음들도 가슴에 담아 뻔하디 뻔한 대답들로 난 아프지 않게 널 감싸고 손잡아줄 거야 특별한 모든 곁발을 더 가까이 이렇게 하면 한 라인이 끝난 겁니다. 대표님 지금 요건 무슨 작업인가요? 네, 벽이 안 맞아서 저희가 벽 쪽을 맞추고 새 뜬 것도 0.01%의 열도 안 나가게 가급적이면 매끔을 다 채워주는 게 좋아요. 틈새를 지금 틈새를 폼으로 다 채워주시는 건가요? 번거로운 것 같아도 이게 덮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못 볼 수는 있는데 거의 이렇게 좀 건축주분이 안 계셔도 이렇게 마감해 주는 게 1도라도 더 안 뺏기는 거예요. 사무실용이나 하중이 많이 받는 데들은 CRC 보드를 9mm짜리 원래는 6mm 까는데 가정집은 6mm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사무 공간이고 사무 기기들이 무겁고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안전하게 9mm로 시공을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바로 CRC 보드를 시공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얹으시나요? 아니면 뭔가로 부착을 시키시나요? 얹으면은 놀기 때문에요. 네. 요거는 우레탄 폼이 아니고 폼 본드.
얘는 많이 뿔치 않아요. 대신에 접착력은 폼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폼본드로 본드를 치는 것보다 폼본드로 붙여도 하중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들썩이지 않아요. 그래서 건식이지만 최대한 울림이 없이 그 롤링 없이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없애주십시오. 끝났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작업하는 걸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네. 아, 정말로 여기가 두 분이서 1시간 정도에 가능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와, 공기 단축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을 CS 코리아의 이 건식 바닥 난방으로 시공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예비 건축주 분들께 CS 코리아의 건식 난방의 장점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방은 건식 난방은 전도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CS 코리아의 제품은 건식으로서는 지금 시멘트 보드가 이게 CRC 보드 정식 명칭이 9mm짜리거든요. 9mm짜리를 베필 수 있는 전도체는 알루미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빠른데 얘는 건식으로 미장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전원주택에도 시공을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요. 네, 많이 했습니다. 시공하신 건축주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난방비 절약이 되게 중요할 텐데 보통 말씀하실 때 난방비가 얼마나 절약된다고 느끼세요? 일반 난방 대비해서 30% 정도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측정해 보면은 30%는 충분히 절감됩니다. 실제 여기가 엑셀 파이프로 이렇게 둘러지기 때문에 보일러 자체는 LPG나 아니면 기름 보일러를 일반 뭐 귀뚜라미나 경동 거를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CS 코리아의 건식 난방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전원주택에 직접 설치하는 거 기회 되면 한번 같이 영상으로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삼년테크입니다. 네, 지금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건식 난방 같아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던 시스템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네네. 네, 눈길을 확 사로잡는데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년테크는 전기 바닥 난방 제품이고요. 건식 난방뿐만 아니라 습식 난방도 가능합니다. 아, 건식 습식을 다 네, 잡았군요. 다 가능하고요. 네. 제품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기존의 전기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름이라든지 케이블, 온수관이 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발열공이 스테인리스 방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관? 네네 써서 304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PVC로 되어 있는 전기 방음 난방보다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한 가르봉 안에 마그네시아라는 돌가루가 충전되어 있어요. 마그네시아 이것도 되게 생소한 네, 광물인 맞아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건가요? 일반 돌가루예요. 돌가루인데 이제 안에 규사가 없는 순도 높은 마그네시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은 전혀 없고요. 이 마그네시아 장점이 뭐냐면 자체로 추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결층이 없는 다른 제품들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럼 저 파이프 안에 마그네시아를 넣음으로써 그냥 파이프 자체가 추결 기능과 발열 기능을 같이 동시에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괜찮다. 네. 그래서 저기 녹색 기술 제품 인증도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마그네시아 추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결 기능으로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녹색 기술을 받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내구성입니다. 이제 이런 전기 방음 난방도 다른 전기 디바이스와 동일하게 방수가 안 되면 누전이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제품들이 바닥 아래에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AS도 불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열봉과 전기 공급선을 연결한 저 티켓 부위에 그 방수 특허가 2가지가 있고요. 완벽한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없이 반영구적으로 누전 위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물통에 넣어도 얘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돼지꼬리처럼 그렇게 물통에 지금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순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습식 방식 또는 콘크리트 업시공하는 건식 방식 모두 가능하고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제설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 그럼 방통을 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블럭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패널 같은 데다가 건식으로 시공하는 게 또 네,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방급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기간이 짧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건식 시공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전기를 쓴다 그러니까 네네. 가장 궁금한 거는 2가지. 전자파 그리고 네. 전기요금. 맞습니다. 아? EF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발열봉 안에 이중 열선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각각 열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전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KTC에서 진행하고 있는 EF 인증을 획득을 하였고요. 그 전자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기 인증 마크 네, 이렇게 맞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전기 요금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한 평에 최소 450W는 필요해요. 그래서 누진세 때문에 가정용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기가 어렵지만 네. 실제로 운영하면 요 초기 전력의 20%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전기가 들어오는 다른 건축물에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나 기숙사, 병원, 복합 컴센터 같은 다양한 건축물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저쪽에 지금 설치 단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 네네. 부탁드릴게요. 근데 여기 바로 이제 저희 그 습식 시공 방식인데요. 단열을 해주시고 그 위에 저희 제품 설치하고 콘크리트 설합니다. 그 위에 마감재는 이제 원하시는 거, 목재든 타일이든 원하시는 거 모두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럼 요즘 많이 쓰고 있는 SPC 돌마루 같은 거 그리고 강마루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한 거.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단면을 보니까 여기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이거 지금 주변에. 스프이긴 한데 이게 돌가루가 이제 꽉 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추결 기능을 해서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습식으로 하게 되면 또 습식 시멘트 자체가 이제 굳어서 걔도 추결 기능을 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경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 제품 자체가 추결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콘크리트가 추결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이제 끊기더라도 이제 방열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저 블럭도 네. 지금 같이 생산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파이프가 기존 제품하고 다르게 다른 제품들은 최소 100도 이하로 이제 그 발열을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최소 90도에서 120도까지 발열을 해요. 120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식 패널들 다 스티로폼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그 스티로폼을 녹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난연 플라스틱으로 저희 제품에 맞게 블럭을 생산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 내구성은 뭐 두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가정용으로 쓰실 때 이게 기존에 있던 난방 시스템보다 너무 비싸면은 또 도입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통 해배당 혹은 뭐 평당 이렇게 시공비 대략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조달 제품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뭐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네. 여기 어디에 연락하면 될까요? 저희 그 sft굿즈.com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저희 그 네이버에 삼명테크 치시면 다 이제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좌표 연락처랑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저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따로 연락하셔서 이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보니까 뭐 요런 의자 같은 벤치 제품들도 있는데 요건 뭐예요? 요거 이제 온열 벤치라고 하는데 최근에 버스 정류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온열 벤치입니다. 저희 보이시는 이 난방 파이프를 그대로 동그랗게 절곡을 해서 철제 프레임에 적용한 건데요. 최근에는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옥상 정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카페테리아 아니면 야외 흡연실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상업용 시설에도 생각보다 많이 난방을, 바닥 맞아요. 난방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건식 습식 다 상황에 맞게끔 설치가 가능한 그런 모델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 네네. 시간 괜찮으시면 요 뒤편에 저희가 제설 시스템도 있거든요. 제설요? 네, 눈 녹이는 거. 도로와에 그래요? 이걸 설치를 해서 네. 눈 녹이는 기술도 있어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도로의 시공도 가능합니다. 아. 같은 제품은 콘크리트 아래 내설을 해서 눈이 올 때만 자동으로 터져서 이제 눈을 녹이는 건데요. 원래 기존의 제설 시스템 같은 건 다 케이블 형식입니다. 네네. 근데 케이블 형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추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를 떨어지고 차량의 질환에서 발생하는 하중과 진동의 단선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제품은 스테인리스로 강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고 차량이 지나는 하중이나 진동에서 파손될 위험이 없습니다. 역시 이게 예를 들면 양평 같은 데들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게 경사로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전원주택 단지에는 진입로에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많이들 그냥 이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간과하실 텐데 단지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그냥 들어가실 때는 이거 어디서 찾아봐야지 궁금하실 텐데 요게 여기 있었네요. 네, 다 같이 가능합니다. 오. 최근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건물 앞에 진입로 계단이라든지 장애인 진로 이런 것도 많이 깔고 계시고요. 지하 주차장 램프 구간에도 많이 깔고 계세요. 네, 오늘 지나가다 이렇게 마주쳤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시스템 모르고 갈 뻔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제품 계속 잘 서비스해 주시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 연락 가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야온돌의 이정택 전무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뵙고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거의 1년 이상 됐죠. 네, 여기 전북 고창에 와 있는데 뒤에는 이제 농가주택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농가주택에 있는 고객님께서 화목 보일러를 떼셨는데 기름 보일러로 바꾸면서 우리 호야온돌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번에 호야온돌이 업그레이드 모델이 출시됐다고 해서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해결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이번엔 직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상판 하판을 결합한 일체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형으로 해서 끼워 맞추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빈 공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가운데 들어가는 모듈은 이게 완전히 채워진 느낌이라 네. 훨씬 더 강도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추결, 발열 뭐 이런 쪽에 훨씬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한 결과 한 3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원형으로 있어서 공간에 열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걸 막으면서 표면 온도가 한 4도 이상 올라갔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전에는 상판 하판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끼면서 시공 과정이 좀 늘어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무망치 이렇게 치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분을 이제 단축시킨 거죠. 이제 상하판이 결합된 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가장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한 15% 정도가 가격이 절감됐습니다. 아니, 기능이 더 좋아졌는데 가격이 다운됐다고요? 네, 그 이유는 1년 전에는 상판 하판을 우리가 사출 공정에서 각각 하는 바람에 기계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상하판을 결합해가지고 한 번에 하면서 기계 효율도 좋아졌고 기계 가동 시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가격까지 착해졌다고 하니까요.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결정의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찬바람 살살 불잖아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일반적인 건식 난방이랑 다르게 호야 온돌이 자재의 특성이랑 뭐 생산할 때 공정의 특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별성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건식 난방은 상판, 하판으로 구성되는데 상판은 주로 금속판, 열을 전달하는 금속판이고 하판은 이제 스티로폼 같은 EPS죠. 그걸로 이제 대부분이 돼 있어요. 저희는 소재를 아예 원 재료부터 광물이 들어갑니다. 그 광물이요? 탄소 광물이 들어가고 맥반석도 들어가고 맥반석까지. 예, 그거를 이제 광물을 압출 과정과 사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개발한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호야온돌 요 바닥판을 압출이랑 사출법으로 그렇게 성형을 하시면은 이게 고온에서 성형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실제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엑셀 파이프에 고온이 지나가니까 나중에 이게 뭐 XPS 같은 단열재로 들어가 있으면 그게 변형이 돼 갖고 나중에 내려앉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저희 호야 온도를 만드는데 압출, 사출 성형의 온도를 한 180도 정도에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건 애기 우유 젖병 만드는 친환경 제품이거든요. 아, 빨아도 될 정도의. 온도가 뭐 보일러에서 아무리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저희 제품은 변형이 없고 그 친환경 쪽은 저희가 우리 국가에서 하는 아주 공식적인 인증을 2개나 받았습니다. 아, 친환경 인증도 지금 2개 받아놓으신 그래서 친환경 상태고. 제품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타사 건식 난방 제품들 중에 대부분이 바닥에 이게 단열재를 깔다 보니까 혹시 화재에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또 궁금증이 있어요. 호야 제품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난연 시험 테스트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난연 등급을 받았고요. 화재가 나면은 불이 그냥 그 번지지 갖고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 난연 테스트로 그거는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연 제품이라는 게 불이 붙어도 거기서 그냥 꺼지는 형태고 번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불연은 아니고 난연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폼 그런 경우는 막 그 유독가스 나오고 불이 쫙 번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그 난연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식 난방 현장 가보면 바닥을 단열재로 시공을 할 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뭔가 무거운 게 올라가면 얘가 눌려갖고 나중에 바닥에 변형이 생길 것 같은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호야는 어떠세요? 예, 그 부분도 보통 고객들이 꿀렁거리지 않느냐 하는 문의를 많이 오는데 저희 거는 뭐 전혀 꿀렁거림이 없습니다. 시멘트 바닥 이상의 강도가 나왔고요. 제가 한번 저기 차량으로 우리 그 호야 온도를 바닥에다 지금 깔아놓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오시죠.
확실히 무거운 거에 대한 걱정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냉장고, 피아노 뭐 그런 집에 무거운 거 가구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를 또 옮기면서 저희가 설치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엄청 큰 그 흑침대 나오는데 혹시 흑침대 그게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거기 바닥에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한 1cm만 내려앉아도 되게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네, 거죠. 네. 제가 이번에 미리 고창에 내려오기 전에 영상을 쫙 봤어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제가 이게 신박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동식 주택은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온도를 이동식으로 이게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온도를 나중에 제가 이사를 갈 때 집은 못 옮기더라도 이거 온도를 떼갖고 가서 여기다가 재설치가 가능하다면서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고객님은 그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저희 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후면은 철거할 건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2년 후에 우리 온도를 쓰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골에 있는 집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이거 탄력 받으면은 뭐 단층 주택 웬만한 한 30평대도 부부가 둘이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짐이 문제인데 짐만 누가 빼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방 거 집 여기로 옮기고 그거 빼갖고 또 여기로 옮기고 그러면 한 이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무망치라서 여자분들도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많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 암놈, 순놈 개념만 잘 아시면은 누구나 다 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건식 방법들이 그러니까 1층 같은 데나 보통 2층으로 제대로 올린 데들 바닥을 이걸로 하기보다는 다락방 같이 소규모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공간에만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호야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닥이 보호몰탈 친 거보다 시멘트보다 더 압축 강도가 좋고 그러면은 이걸 그냥 습식을 대체해서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제품이 그러니까 기존의 건식 난방은 사실은 가설용이라고 많이 했어요. 네. 가설용이라고 하면 가설공사, 그다음에 농막. 그러니까 이 영구적인 건물의 설계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건축사들이 이제 설계에 집어넣기를 꺼렸는데 우리 제품은 지금도 건축사들께서 단독주택을 짓거나 학교의 유치원 그런 데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저희가 건축사 협회에 그 평가를 다 받아서 추천자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건축사님들한테도 지금 인증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추천으로? 예,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인천에 있는 학교, 부안 학교 이런 학교하고 단독주택, 목조주택 특히 목조주택이 건식인데 우리 호야원들도 건식이니까 목조주택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전무님 다 좋은데요. 아까 업그레이드 됐는데
비용이 조금 더 착해졌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탁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시는 거죠? 20평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자재비가 평당 20만 원이니까 400만 원. 네. 인건비가 5만 원이니까 뭐 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습식으로 이걸 한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삿짐을 다 빼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 빼야죠, 가구를. 습식이면. 그래서 그 비용하고 또 저희는 20평 하루 이틀 잡았는데 습식으로 하면 최소 2주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양생 기간이 그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습식에 비해서 뭐 가격이 뭐 한 30% 이상 절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철거 비용도 일단은 안 드니까 그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만약에 철거까지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뭐 아주 답이 없죠. 예, 답이 솔직히. 없죠. 예. 네. 인건비 1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인건비가 되게 오른 상태에서 그 정도면 이틀 동안 전문가분이 오시는 거 가격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것도 이제 줄여 보시려면 제가 봤을 때 400 정도의 인건비 빼고 내가 몸빵으로 그렇게 시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재값은 우리 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뭐 전혀 달라질 수는 없고요. 인건비 계산 힘드시면요, 셀프 시공, 자재비로 세트로 구매하셔갖고 직접 시공해 보시는 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군산대학교랑 뭔가 열에너지 비교 실험도 하셨다면서요? 지난달에 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팀에서 호야온돌 성능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 한국환경건설시험연구소라는 KCL이라는 우리 그 인증된 시험소에 시험 의뢰를 하고 그걸 우리 군산대학교 교수님께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연구 결과 습식이랑 비교했을 때 호야온돌이 습식보다 열 에너지 성능이 2배 이상 좋아가지고 난방비가 뭐 한 30-40%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회사 제품에 패널이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형이 직선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 B형은 이제 파이프가 꺾어지는데 들어가는 게 B형이고, 마지막으로 C형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있는데요. 이 C형입니다. 이 C형은 파이프가 이렇게 서로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한꺼번에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급속하게 꺾어질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C형을 쓰게 돼서 A형, B형, C형이면은 모든 공사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오늘 호야온돌 설치 과정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야온돌은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탄소 소재로 만든 온돌로서 이사도 안 하고 철거도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내구성이 좋아서 40년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서 호야온돌을 검색해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